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의료원 비뇨기과의 김태효라고 합니다. 소변을 오래 참는다고 해서 혈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혈류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방광이라는 장기는 평상시에는 200cc 정도의 또 소변이 차게 되는데 심한 경우 오래 참게 되면 400cc, 500cc까지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방광이라는 장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저장하고 소변이 마려울 때 수축을 해서 소변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밸런스가 오래 참게 되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결국 방광이 갖고 있는 자기의 기본적인 기능들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방광을 배출 잘 못하게 되고 정말 소변을 계속 오래 참는 습관들을 계속 가지다 보면은 방광 안에 소변이 많이 저류가 되고 물이 많이 고이게 되면은 결국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게 되고 방광 안에서 감염이 생겼을 때 혈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변이 마려우면 가능한 한 제 시간에 가서 배출을 하는 정상적인 배뇨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결국 전립선이 커진 것 때문에 생기는 배뇨 증상, 빈뇨라든지 또는 소변이 너무 약하게 나온다든지 자다가 일어나는 야간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단순히 전립선 비대증만으로 혈류가 생기지는 않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은 너무 크게 커지게 됐을 때 소변 배출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잔류가 많이 남게 되고 방광 안에 자꾸 소변이 고여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또 방광 내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피어날 수는 있습니다. 유관적인 혈류가 있을 때 방광암인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대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배뇨통, 소변 볼 때 아프다든지 또는 신체 어느 부위에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염증이나 감염의 신호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암이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020년도에 비뇨기학과와 내과, 가정의학과에서 재미있는 어떤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유관적인 혈류를 가지고 왔던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30%가 방광암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없이 이 유관적인 혈류도 양이 좀 상당히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서는 이런 방광암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이제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서도 이 혈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혈류도 대개는 특징적으로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과격한 운동을 했을 때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혈관 내에 혈액들이 대사물질들이 걸러지는 그 과정에서 너무 과도한 혈류가 가면서 이러한 그 사구체에서 소변이 걸러진 과정에서 피가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운동성 혈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혈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소변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제일 좋은 팁은 결국은 이제 수분 공급입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꼭 잘 드셔야 되는데 물을 먹는 양도 중요하고 물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밥 먹을 때까지 1.5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고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주무시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물이나 과일, 그런 군것질 등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 공급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요. 소변이 마려우시면 웬만하면 좌변기에 앉아가지고 소변을 볼 때 좀 힘을 주지 않고 소변이 저절로 나오도록 오줌을 누는 게 아니고 오줌이 나올 기다리는 방식으로 해서 아랫배에 힘을 주지 않고 소변이 배출되도록 방광 기능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